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 내리는 3월의 봄날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가까이 있어서 종종 전시물을 보러 갑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307호실의 중앙아시아실은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307호실에는 일본의 탐험가인 오타니의 컬렉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물들의 상당수가 식민 지배를 받은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입구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07호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은 이른바 오타니 컬렉션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한편 방금 전에 오타니 컬렉션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리순 박물관의 미라입니다. 이 미라도 우여곡절 끝에 리순 박물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타니 탐험대는 미라까지도 발굴해 갔습니다. 이 기록을 접하고 세상에 시신까지 욕심을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끌어내 끌고 다니고 신체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천조각 하나로 가려놓고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는 오타니 탐험대가 발굴한 투르판 미라들의 행방을 찾다가 그중 2구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나머지는 따리엔의 리순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라는 어린 소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투르판 사막에 잠들어 있던 소녀들의 주검이 머나먼 서울까지 오는 여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951년 겨울, 전쟁의 포성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이 경복궁 만춘전 회랑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산산이 부서진 미라의 자네들이었습니다. 비단 신발을 신은 발목, 가느다란 손가락뼈, 그리고 엉치뼈와 무릎뼈의 파편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관람객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소녀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서역 소녀들로 추정되는 이 미라는 원래 토실한 얼굴과 갈색 머리카락을 지닌 미 소녀들의 자태를 지녔으나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몸체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서울 수복구 주검은 수습했지만 일사후퇴로 다시 방치되어 애초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파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투르판의 뜨거운 사막에서 잠들어 있던 소녀들이 어떤 연유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경복궁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일본인 승려의 야망과 제국주의의 광기, 그리고 전쟁의 비극이 교차하는 기묘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가끔, 아주 가끔 실크로드 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막의 안식처 아스타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 분지. 해발 마이너스 154m의 이 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 중 하나입니다. 고창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북쪽 2km 떨어진 화염산 기슭에 아스타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아스타나는 위구르어로 수도를 뜻합니다. 4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이 지역에 살았던 한족과 소고드인들의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동서 5km, 남북 2km에 걸쳐 약 500여 개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몰아치는데도 묘역에 들어간 순간 음산함을 느꼈습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기는 이 땅은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을까요?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는 사체를 부패시키는 세균 역시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체를 미라로 만들어 영원한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염분이 풍부한 토양이 시신의 부패를 막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체를 썩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미라들이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것은 20세기 초 서구 열강의 탐험가들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실크로드 유적을 도굴하던 때였습니다. 영국의 오렐스타인, 독일의 알베르트 폰 르코크, 프랑스의 폴 벨리오, 그리고 그 대열에 일본인도 끼어들었습니다. 이 승려이자 탐험가 오타니 고지. 오타니 고지는 일본 왕실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고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역을 누빈 인물이었습니다. 오타니 고지는 일본 근대의 불교인이자 탐험가로 아시아 내륙 탐험을 조직한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선 인물입니다. 그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에 각각 종군 포교사를 파견하여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대조선 팽창 정책에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14년 방랑 여행을 시작으로 수차례 한반도를 방문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아시아 식민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 노선에 발맞추어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포교, 조사, 학술 연구, 식민 계획,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불교계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협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탐험을 주도한 핵심 인물은 오타니 고지이였습니다. 그는 신장, 티베트, 인도의 역사적 불교 유적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련의 탐험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일본 최대 불교 종단 중 하나인 니시온간지 정토 진종의 차기 법주라는 지위 덕분에 일본 정부의 직접적 지원 없이도 대규모 탐험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전역에서 불교는 전반적으로 쇠퇴 국면에 있었습니다. 젊은 오타니 고지인은 중국, 스리랑카, 인도를 여행하며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후 1900년 3월 24살의 오타니는 런던에 도착하여 서구 종교의 선교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라기보다 불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었습니다. 런던 체류 중 그는 저명한 동양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에드와르 샤반, 아르민 밤베르이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중앙아시아 탐험으로 명성을 얻은
스벤 헤딩과 오렌 스타인의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령 투르키스탄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는 주요 통로였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래서 고대 불교 유적을 조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귀국 시점이 다가오자 그는 소수의 수행자들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탐험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니시 혼간지는 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1902년 8월 오타니는 소수의 수행자들과 함께 런던을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오타니 탐험대라 불리는 세 차례 신장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902년부터 1914년까지 12년에 걸쳐 세 차례 탐험대를 중앙아시아로 파견했습니다. 제1차 탐험은 1902년에서 1904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오타니는 직접 제1차 탐험을 이끌었으나 1903년 1월 부친의 사망으로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1년 더 활동했으나 오타니가 종단의 수장직을 승계해야 했기 때문에 탐험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탐험은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행해졌습니다. 1908년 2명의 젊은 인물이 몽골을 거쳐 중국 서북으로 향했습니다. 탐험대장은 당시 18세의 승려 타치바나 주이조였습니다. 18세라는 그의 나이를 보고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18세가 맞습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이 탐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체구가 왜소했지만 이후 4년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수천 마일을 탐사하는 탐험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발견한 고위구르어 필사본 연구에도 참여해 학술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타치바나와 함께 탐사한 또 다른 사람은 노무라 에이자부로였습니다. 노무라의 사진은 찾기 어려웠는데 뒤쪽 열 왼쪽에서 세 번째가 그입니다. 이것은 1908년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딘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불교계 인사들과 촬영한 기념사진인데 좌일 중앙은 오타니의 여동생, 우일은 오타니의 아내입니다. 오타니는 런던 유학 시절부터 서구 탐험가들과 교류했고 이 사진은 바로 그런 동서양 탐험 네트워크의 상징적 장면으로 이해됩니다. 노무라는 러일 전쟁 참전 경력이 있었는데 이 점은 후일 러시아와 영국 당국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타치바나는 신장에 도착한 후 롬노르 사막을 남하하여 서역도호 200이 작성한 4세기 초 문서군을 발견했습니다. 제2차 탐험 후 타치바나는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인도에서 오타니와 합류해 함께 런던의 일본 영국 박람회에 참석하고 차기 탐험 준비와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타치바나는 왕립 지리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일본인에게 매우 큰 명예였습니다. 타치바나는 제3차 탐험 1910년에서 1912년까지 당시 18세였던 영국의 홉스와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투르판에서 발굴 후 각자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홉스가 구차에서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자 타치바나는 그의 시신을 카슈가라까지 운구했습니다. 홉스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고 장례 사진만 구했습니다. 이후 타치바나는 단독 탐험을 계속했고 도낭 천불동에서
대량의 필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오타니 컬렉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타니의 탐험대원들은 트루판, 쿠차, 도낭 등 실크로드 일대를 누비며 벽화, 불상, 고문서, 직물, 그리고 미라까지 닥치는 대로 수집했습니다. 오타니는 아시아의 고대 불교 유적을 학술적으로 조사한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 탐험을 통해 86상자, 무게 6,731kg에 달하는 문화재를 반출했습니다. 오타니의 행위를 학술조사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그를 도굴꾼이라 부릅니다. 제3차 탐사 중에는 고창성 바로 북쪽의 아스타나 공동묘지에서 미라와 부장품을 수습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발굴 장면의 사진 설명에는 1915년 촬영이라고 했으나 국제 도낭 프로그램에는 1912년입니다. 이때 9점의 미라를 발굴하고 장례식에 사용된 많은 매장 유물과 고대 문서를 수집했습니다. 무덤에서 발굴된 명기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의 명기와 함께 출토한 것이 위순박물관에 전시된 미라들입니다. 너무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세균이 사체를 부패시킬 수 없어 미라화되었던 것입니다. 500여 무덤의 80%에서 부패하지 않은 미라가 발견되었고 심지어 속눈썹과 흑백의 눈동자까지 선명했다고 합니다.